안녕하세요. 연유타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운명의 상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이신지 기질적으로도 봐드릴 거고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만남을 갖게 되는지 이분과 만남을 갖게 되는 시기도 자세하게 한번 봐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마음에 드는 카드 골라주시고요. 해당 번호로 이동하셔서 리딩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카드 고르는 시간 가질게요. 카드 뒤집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유타로입니다. 자, 1번 분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위에 3장의 카드 여러분이 어떤 분들이신지 기질 카드 한번 뽑아봤어요. 기질 먼저 보면서 여러분의 운명의 상대가 어떤 분이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2개의 완드 카드, 2가지 재능을 타고났다고 하죠. 여러분들은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할지 아니면 내가 잘해야 되는 걸 할지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살아오셨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할 줄 아는 게 많다 보니까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지 혹은 나의 결정권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게 된다. 약간 이런 특징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은 무언가를 보거나 성찰을 할 때 그 이면의 것들을 보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뭔가 하나를 보더라도 그 일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일에 대한 미래 비전 혹은 그 일을 내가 했을 때 미래적으로는 어떤지 이렇게 좀 큰 틀을 보시는 분들이고 시야가 좀 넓고 시야가 많이 확보되신 분들, 그러니까 세계관 자체가 되게 좁은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시야 자체가 넓고 좀 트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서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살아오셨을 수도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잘하는 거는 A인데 내가 하고 싶은 건 B예요. 근데 B를 하면 행복할 것 같기는 하지만 A를 택하면서 좀 더 먼 미래의 비전을 생각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당장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기보다는 내가 더 큰 사람이 되기 위한 뭔가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에 안주하기보다는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항상 노력하시는 분들이에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멀리 보는 시야를 가진 사람이고 나무보다는 숲을 볼 줄 아는 예지력과 통찰력을 타고나셨어요. 그래서 사람도 그렇게 고를 수가 있는데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을 고를 것이냐,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실 수도 있고 혹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실 수 있죠. 아주 중요한 순간에 내가 현실적으로 이 사람을 만나면 너무 편할 것 같은데 근데 내가 마음에 있는 사람은 B야, 이런 식으로 이런 고민을 하시면서 살 수도 있고 이런 고민을 해보셨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기로에 서게 된 순간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게 되게 명확하신 분들이라기보다는 내가 항상 많은 고민들을 하면서 선택의 기로에서는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시다. 이게 단순하게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좀 더 미래의 것들을 보고 더 많은 것을 보고 사람을 택하게 되는 운명이라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A가 좋아 보여도 내가 먼 미래를 생각했을 때는 B야. 그래서 다른 사람은 생각할 수 없는,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하는 더 먼 미래까지도 좀 내다보실 수 있는 분들이 우리 1번 분들이시다라고 보여지고요. 단점은 좀 우유부단한 면이 있어요. 내가 뭔가를 확실하게 선택해줘야 할 때 너무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고민을 하게 되니까 애매하게 내가 잘못 선택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2개를 생각하고 항상 이면을 바라본다는 거는 어떤 애매하게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있다. 매번 맞는 선택만 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순간도 있으니까 일단 여러분들의 운명 안에서는 이런 기로에 서는 순간이 조금 있지 않았을까 싶은 부분이 있고요. 일단 여러분들은 성격적으로는 온화한 성품을 지녔고 감각적이세요. 그리고 감각적으로 좀 타고나셨고 남을 배려하면서 이해심이 깊은 사람인데요. 지성과 통찰력, 공감 능력이 특히 뛰어나요. 그래서 감성과 지성은 뛰어나지만 한 가지 약한 게 행동력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생각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약간 머뭇거리기를 잘해요. 뭐든 지르고 봐야 하는 순간도 있는데 그렇게 하기까지 내가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주변 사람들이 매우 중요한 유형인데요. 주변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사람 자체가 많이 바뀌어요.
옆에 리더십이 강한 스타일이 있으면 그것을 흡수해서 나아가지만 좀 여러분 주변에 지지부진한 사람만 있다. 그러면 그 색이 조금 옮을 수 있어요. 주변 사람을 잘 둬야 되는 스타일이고요. 주변의 에너지를 내가 흡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변에 우울하다거나 징징거리거나 이런 사람들 있으면 좀 빠르게 손절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뭐 하나 빠지면은 끝을 보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아직 그런 적이 없어요.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하신다는 거는 내가 아직 그런 거에 빠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소유욕, 내 거, 이게 되게 강한 스타일이라서 내가 내 성에 찰 때까지 관계든 일이든 사랑이든 내가 원하는 성까지 만들어야 직성이 풀려요. 이 역시도 주변 사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요.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가 매우 중요한 유형이어서 그래요. 내 사람이 역시 중요하거든요. 상대가 나한테 애매한 포지션을 취하는 건 딱 질색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두 명이 들어올 때는 내가 솔직히 칼같이 여러분들이 고르지는 못하는데, 내가 상대에게 두 명 중에 한 명이 되는 거는 딱 질색이에요. 왜냐면 내가 선택하는 부분은 내가 되게 신중하게 고르게 되는데, 내가 상대방에게 신중한 대상이 되는 거는 그렇게 원하지는 않는다. 완전히 여러분들의 마음을 뺏을 수 있는 사람은 너야, 처음부터 난 너였어 라고 말하는, 아주 정확하게 나를 집어주는 사람, 나에게 소유욕을 좀 보여주는 사람이 여러분의 스타일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성적 매력이 되게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성들이 봤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성분이라고 하신다면 굉장히 여성스러운 선을 타고나셨고, 남자분이라고 하신다면 그 남성성을 타고나신 분들 있잖아요. 성별의 성적 느낌을 타고나신 분들, 딱 사람들이 봤을 때도 쟤는 되게 끌린다, 뭔가 성적으로 끌린다, 이런 성격적으로 끌리는 게 아니라 그냥 성적으로 되게 매력 있는 그런 이성적인 끌림을 주는 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몸매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간드러지는 목소리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표정이나 몸짓일 수도 있어요. 이성들이 봤을 때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 같은 경우는 되게 공감 능력도 뛰어나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인데다가 이런 성적인 매력도 같이 가지신 분들이고, 그래서 상대방이나 이성들에게 어필이 굉장히 잘 되지만 내가 어떤 사람, 내 사람을 고를 때는 굉장히 신중한 그런 성미를 가지신 분들이다. 일단 이렇게 세 가지 카드로 좀 볼 수 있고요. 여러분께서 운명적인 사람을 만나는 시기, 여기 세 가지 카드 뽑아봤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은 둘 다 성장하기 전에, 상대방 분이나 여러분이나 성공하기 전에 뭔가 공부하거나 배우거나 뭔가 파트너, 협력 관계로 만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둘 다 사실은 아무것도 아닐 때, 서로가 좀 별 볼 일 없을 때 연을 맺게 되기 때문에 서로의 조건을 따지지 않고 서로에게 마음을 베풀어주면서 서로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연을 맺게 돼서요. 굉장히 끈끈합니다. 도와주기도 많이 도와주고요.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면서 관계적으로 오랜 그런 시간을 함께 보낸 후에 상대방 쪽 일이 좀 잘 풀리게 되면서 상대방에게 돈이 좀 들어오면서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돼요. 처음에는 우리는 친구거나 동료거나 뭔가 협력 관계, 서로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관계였는데 상대방 쪽이 좀 능력, 권력, 이런 돈,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되면서 여러분에게 좀 대시를 하는 그런 경향이 보여져요. 상대방이 어떤 분이신지 기질을 좀 보면요. 딱 1번 분에게 어울리는 진취적인 스타일의 사람이에요. 약간 진취적이면서도 이성적인 스타일. 그 안에 감성도 겸비하고 있어서 이성적으로 뭔가 일을 처리할 때도 있고 감정적일 때는 또 잘 받아줘요. 근데 이 사람 단점이 충동성이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막 질러요. 여러분이랑 좀 다르죠. 막 지르고 볼 때가 많아서 실수가 잦기도 해요. 일단 실패를 하더라도 나는 지르고 본다. 실패를 하자. 실패도 성공의 어머니다.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상대방 분은 일단 누군가 내가 좋아한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대시하고 직진하는 스타일입니다. 누군가를 만나면 희생정신이 투철하고요. 모성애가 있어요. 내 사람을 만나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맞춰주고 배려하는 연애를 해요. 연애 스타일 자체는 간을 보거나 하지 않고요. 대시하고 좀 적극적으로 하는 스타일이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느낄 때는 좀 고민을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상대방이 좀 급발진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서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우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상대방 분의 표정을 보면 알잖아요. 그게 진짜고 진심이라서
관계라서 좀 거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이 상대방분이 생각을 말하면 되는데 갑자기 너가 좋아졌다던가 갑자기 만나자던가 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관계, 협력 관계로 만난 이 기간이 있는데 갑자기 나를 좋아한다고 하면 여러분들도 당연히 당황하실 수밖에 없겠죠. 근데 상대방분은 마음이 갑자기 생긴 건 아니고 사실은 예전부터 생겼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 관계를 깨고 싶지 않아서 조금 지켜보셨을 가능성이 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권력, 돈, 명예 이런 거를 가진 다음에 고백하고 싶다라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상대방분은 야망이나 명예, 이런 비전 이런 게 굉장히 뚜렷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건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건 알지만 자기 자체가 떳떳하기 위해서는 이런 거를 좀 갖춰진 다음에 어필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으셨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제 외모 카드 두 가지 뽑아봤는데 좀 이국적으로 생긴 스타일이에요. 이목구비가 뚜렷하고요. 팔다리가 길고 키가 큰 편. 훤칠한 느낌입니다. 인상이 강렬해서 한번 보면 잘 잊혀지지 않는 스타일이고요. 머리카락 색이나 눈동자 색이 갈색일 수가 있어요. 처음 봤을 때는 딱 잘생겼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지만 자꾸 보다 보면 잘생겼다고 느끼는 볼매 스타일이고요. 이 사람 자체가 선이 굵고 또렷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요새 좀 두부상이 유행인데 두부상과는 좀 반대되는 그런 스타일. 좀 남성분이라고 하신다면 남성적인 선이 좀 강하신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세 가지 카드가 두 사람의 첫 만남을 본 카드인데요. 역시나 두 분은 지인 혹은 친구 관계에서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는 모습일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가족 같은 사이에서 좀 돈독한 관계에서 관계가 이제 발전이 되다 보니까 이성적인 마음이 생기다 보니까 사실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를 너무 많이 하고 있어서 다른 이성은 성에 안 차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고민도 이 사람한테 얘기하고 놀러 가는 것도 이 사람이랑 놀러 가고 연인 타이틀만 안 달았을 뿐이지 가족 연인 같은 모습을 띠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한쪽이 상대방 쪽이 고백을 하면서 관계가 시작되는데 이런 관계, 이런 아주 돈독하고 중요한 관계. 왜냐면 사귀다가 헤어지면 관계가 좀 깨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깨고 싶지 않은 마음에 두 사람은 큰 고민을 하게 된대요. 혹은 약간의 스킨십 사고 같은 게 일어날 수가 있어서 둘이 좀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고민의 수들이 있는데 이게 너무 좋은 관계라 나중에 헤어지면 친구를 잃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고민을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이 상대방분이 좀 대시를 하더라도 원체 좀 멀리 보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감정만으로 어떤 그 사람을 택하는 분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처음에는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된다. 근데 어차피 둘은 만날 운명이라서 돌고 돌아서 서로에게 정착하는 그런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 분은 좀 운명을 타고나신 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세 가지 카드, 여러분과 상대방분의 연애 흐름을 뽑아본 카드인데요. 서로가 좀 비슷한 듯 다른 성향 때문에 처음에는 맞춰가는데 고생을 좀 해요. 근데 상대방 쪽이 여러분을 좀 많이 기다려주고 참아주는데 티를 안 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가령 이성 문제라든지 친구 문제라든지 이런 자잘한 것들이 속썩일 수 있다. 왜냐면 여러분들은 워낙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사실 성적인 매력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고백도 종종 받아오셨을 거예요. 살아오면서. 왜냐면 매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성격도 착해. 그러니까 이성들에게 어필이 굉장히 많이 될 거고 단호하게 잘라내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상대방들은 좀 여지가 있다고 느껴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나를 좋아한다고 했을 때 딱 자르지 못하는 게 혹시 저 사람이 내 운명의 상대면 어떡해?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완전하게 나를 좀 내 사람으로 느낄 수 있는 거는 약간 진취적인 스타일의 사람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비전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약간 감성적인 부분이에요. 이성적인 사람보다는 감성적인 사람을 좀 선호할 수 있거든요. 이성적인 거 좋지만 그래도 내 감성적인 부분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나랑 대화가 좀 통해야 되고 공감을 조금 잘 해줘야 여러분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좀 그런 척 하면서 많이 다가와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실 수는 있겠지만 이 상대방분은 좀 운명적으로 여러분에게 좀 다가오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어필이 좀 잘 될 것 같고요. 상대방분이 워낙 배포가 좀 큰 사람이라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고민하고
좀 헤매는 것도 받아주고 기다려줄 줄 아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내 사람이라는 안정된 마음도 있고 우리 관계가 돈독하다는 생각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연애라는 게 친구랑은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맞춰질 일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도 여러분에게 조심스럽게 좀 말을 꺼내면서 맞춰가게 될 것이고, 오히려 여러분들은 애초에 나한테 그런 걸 말했으면 나는 좀 처음부터 고쳤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으면서 초반의 시간을 좀 보내실 것 같다. 오히려 여러분들은 상대가 나한테 질투도 없고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아서 약간 서운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말해줬으면은 훨씬 내가 변할 수 있었을 텐데 초반에는 좀 아쉬움을 보내는 약간 삐그덕대는 부분도 있는 부분이 좀 보여요. 그래서 약간 이런 사랑 싸움 후에는 관계가 확실히 안정된 느낌을 갖게 되고, 상대방과 1번은 둘 다 좀 소유욕이 강한 스타일이라 서로가 서로에게 1번이 되면서 관계가 돈독해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쿨한 척 하려고 티를 내지 않았는데 맞추고 나서는 둘도 없는 짝꿍이 된다고 해요. 여기 컵카드, 6개의 컵카드도 그렇고요. 여기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에게 이 사람은 단순하게 어떤 성적인 대상, 이성적인 대상이라기보다는 나의 감성을 좀 치유해 줄 수 있는, 나에게 완전하게 공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좀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도 가볍지가 않은 존재고 상대방에게도 여러분이 가볍지가 않은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에게 푹 빠질 때 좀 그 계기가 필요한데, 이 사람에게 처음 빠질 때 그 느낌은 되게 편안하다. 근데 이 관계를 위해서 내가 계속해도 될까? 이런 고민들은 있지만 확실하게 이 사람을 알면 알수록 좀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상대방의 이성적이면서도 감성적인 모먼트, 나의 이런 마음들을 좀 잘 어루만져주고 받아주는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에게 하여금 운명의 상대라고 느끼게 되는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자, 그러면 1번 분들 운명의 상대 알아봤고요. 1번 분의 리딩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제 리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유타로입니다. 자, 2번 분들 운명의 상대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3장의 카드로 여러분들이 어떤 기질, 성향을 타고나셨는지 좀 알아보면서 여러분의 운명의 상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카드 펜타클 퀸 카드 나왔네요. 일단 2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펜타클 퀸, 자기 무기가 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근데 그걸 내 무기가 있다는 걸 알잖아요. 아무 때나 쓰지 않고 가장 적절할 때 발휘를 하면서 자신의 매력을 보여준다.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성격이 될 수도 있고요, 자신의 매력이든 뭐 하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본인이 알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2번 분들은요, 매우 여유롭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렸을 때는 잘 몰랐을 텐데요, 커오면서 내가 뭐 하나는 강점이 명확하게 있는 사람이구나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나의 무기가 통한다는 경험을 하면서 자라왔을 거거든요. 근데 그 무기가 그냥 단순하게 되게 단순한 거 있잖아요. 목소리가 좋아요, 얼굴이 예뻐요,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명확한 어떤 무기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했을 때 얼마나 매력적인지, 다른 사람들한테도 가치가 있을지 알고 있어요. 머리가 좋기도 한데요, 현실 감각이라든지 사회성이 뛰어납니다. 무조건 내가 사람들에게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1차원적으로 보면 내가 받기만 하면 이득인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세상만사 좀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베풀 줄도 알고 좀 나 자신을 보여줄 줄도 알아야 한다는 걸 알고, 조용할 땐 또 조용해야 된다라는 알아요. 근데 그게 현실 감각적으로 누가 알려줘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좀 타고나셨기 때문에 그런 감각들이 살아오면서 많은 도움을 주셨을 거다. 예를 들면 여러분 같은 경우는 주위 사람한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자리매김하거든요.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인식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외모 같은 경우도 꾸밀 줄 알고요, 세련되고요, 다른 사람한테 무시당할 짓, 무시당할 복장 절대 안 해요. 이유는
내가 그냥 어딜 가더라도 그냥 쉽게 나갈 수 있죠. 안 꾸미고 나갈 수 있죠. 근데 그거 자체가 다 내 무기가 된다라는 걸 알거든요. 내가 어떻게 보였을 때 사람들한테 매력적인지를 항상 좀 내가 체험하면서 좀 그런 보여지는 것들도 신경을 쓰시는 분들이고, 옷차림도 그렇고, 좀 그것 또한 나의 가치다. 그래서 2번 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사람들은 착각할 수 있거든요. 2번이 사람들한테 되게 잘 베풀잖아, 되게 관대하잖아, 착하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2번 분들은 타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베푸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의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모든 것들이 내 스스로가 제일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다. 사회적으로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내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무슨 자원봉사자처럼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퍼주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2번 분들은 특히 돈복, 현실 감각을 타고나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고, 특히 일적으로도 돈을 굴리는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면 나중에 돈을 많이 벌게 된다거나 돈을 굴리면서 사실 수 있다. 금전 상태가 굉장히 양호한 것이 특징이고요. 굉장히 이 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돈이 강점이 될 수 있는데 반대로 약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2번 분들은 물질적인 풍요가 상당히 중요해요. 뭔가 내가 일을 할 때도 내가 나의 가치대로 돈을 받지 못하면, 보수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좀 무기력하고, 나의 가치를 알아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그만큼 보수를 주는 곳에 가면 나는 막 포텐을 터트리면서 일당백으로 막 일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2번 분들은 그런 금전적인 부분이 약해지만 힘을 잃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 무기력해지는 순간을 인생에서 좀 생각을 해본다면, 뭔가 내 가치가 증명되지 않았을 때, 내 가치를 사람들이 몰라줄 때 좀 나를 힘들게 만드는 순간일 수가 있고, 이게 돈, 물질, 돈돈거리는 게 아니라 그게 2번 분들을 움직이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단순하게 내가 돈을 좋아해 이런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태어난 이유와도 같기 때문에, 살아간 이유와도 같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진 무기라고 한다면, 그런 현실 감각에서 타고나는 나의 능력이 무엇인지, 내가 뭘 잘하는지 이런 걸 잘 알고, 그런 거를 좀 발휘하면서 살아오셨을 때 좀 빛이 나겠죠. 그래서 2번 분들은 내 가치로 인해서 나는 언제든 다른 세상,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2번에게는 삶의 비전이 있어요. 근데 그건 운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가 1부터 10까지 열심히 해서 내가 잘해서 내가 일궈낼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비전이에요. 로또를 얻고 싶다. 당연히 복권 당첨되면 좋겠죠. 근데 2번 분들은 그런 거 허황된 꿈을 꾸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좋은 사람 만나서 내 인생을 피게 만드는 게 오히려 더 멋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2번 분들은 내가 좋아야지 하는 사람이에요. 남이 뭘 하자고 해도 내가 내키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줏대가 있고요. 자존감이 높아요. 그건 처음에 말했듯이요.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고 내 무기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남자도 아마 이성도 그렇게 만나실 거예요. 물론 나 좋아해주는 것도 좋지만 내 가치를 향상시키는 사람을 고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나한테 고백한다고 내가 만나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여러 가지 다양한 가치를 보되 나와 어울리는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고르게 되고요. 무조건적으로 나를 오랫동안 짝사랑한다고 해서 내가 다 받아주지 않아요.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내가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있다 보니까 사실 그거에 맞는 짝을 찾기는 진짜 어렵거든요. 기준이 안 높은데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 눈 안 높아, 내가 뭐 얼굴을 보기를 뭘 보기를 해, 안 높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가치적인 측면에 부합하는 사람을 찾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현실적인 틀을 가지고 있지만 진짜 현실 속에서 운명의 상대를 만나는 벽이 좀 높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알아두시면 좋겠죠. 운명적으로 내가 누군가를 만나게 되는 시기는요, 여러분이 일적으로 굉장히 바쁠 때,
커리어가 완성되기 전 혹은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굉장히 바쁘고 힘들게 일하고 있을 때, 그래서 외롭기는 한데 반드시 연애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은 아니고 그냥 조금 외롭다, 간간히 썸을 타는 대상은 있었지만 그 사람들과 오래가지 않는 순간이에요. 그런 특징이 있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나 자체, 오로지 나 자체로 가득 차 있어서 타인에 대한 외로움은 딱히 없지만 그냥 누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순간에 내가 가벼운 만남들을 좀 하고 있을 때 이런 만남 말고 좀 진지하게 나랑 가치가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져요. 약간 소울메이트처럼 내 영혼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럴 때 정말 영혼이 맞닿아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된대요. 처음에는 그 사람에게 별로 관심 없고 내 눈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는데 대화를 하고 시간을 보내면 생각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번 분들은 첫눈에 누군가를 거절하거나 제외시키면 안 되고 꼭 여러 번 만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왜냐면 운명의 상대를 만날 때도 한눈에 반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운명의 상대라고 해서 그 사람과 한눈에 반하거나 첫눈에 사랑에 빠지진 않아요. 그 사람을 운명의 상대라고 느끼게 되는 순간은 내가 어떤 깨달음을 얻을 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근데 그 사람이랑 정말 좋은 비현실적인 시간을 보냈을 때, 그냥 잠깐 짬내서 커피 한 잔 마셨는데 그 순간이 너무 좋았어 라고 느꼈을 때 이 사람이 나의 운명의 상대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여기 3장의 카드예요. 굉장히 똑똑하고 재능도 많은데 사회에 맞춰가면서 살고 있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2개의 검카드. 처음 보면 냉소적이고 차갑고 시니컬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한마디로 시큰함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성들이 그래서 좀 잘 못 다가가요, 이분한테. 근데 이 상대방분이 지난 연애들이 좀 후회스럽거든요. 내가 진짜 내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회의감을 갖던 중이에요. 진정한 사랑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단순히 어떤 조건만으로 자기 사람을 찾고자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번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뭔가 본인과 잘 통하고 잘 맞는 사람이 나타날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고요. 이분 성격 자체는 직감이 좋고요. 교감 능력이 좋아요. 그래서 이번 분들보다는 좀 더 감성적으로 예민하고 예술적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딱 보면 좀 예술가 같은 느낌? 스타일도 그럴 수 있고요. 옷 스타일이나 머리가 길 수도 있고 뭔가 예술적인 기질이 있어 보인다라고 하는 스타일들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좀 납니다. 똑똑하고요. 철학적 고민, 대화를 하는 수준이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이 사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진짜 공부 많이 했다, 똑똑하다, 허세 부리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의 깊이가 좀 깊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외모적인 카드를 또 뽑아봤는데 이 사람의 장점이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요, 여기 달 카드 보이시죠? 그리고 이렇게 마법사 카드 보이시죠? 이 2가지가 연계돼서 나왔다는 건 외모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외모가 굉장히 상당합니다. 누가 봐도 잘생겼다, 훈남이다, 멋있다 느낌이 나고요. 여자라면 진짜 예쁜 여자. 자세하게 이분이 어떻게 생겼는지 좀 말씀드리면 차갑고 도도하고 시크한 분위기를 지녔어요. 코는 오똑하고 눈망울은 초롱초롱하고 조각으로 빚은 듯한 느낌의 얼굴입니다. 그냥 외모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돼요. 비현실적으로 굉장히 잘생긴 사람이고요. 옷도 잘 입고 스타일리시해요. 그런데 감각적으로 입어요. 예술 감각이 타고났다고 말씀드렸죠. 이 사람은 감각을 타고난 사람이기 때문에 외모만 보고 이 사람한테 다가가는 이성들이 많았을 거예요. 처음에 이 사람이 지난 연애에 대해서 후회를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이 잘생긴 외모가 연애를 실패하는 데 한몫했을 거라고 보여져요. 외모만 보고 다가왔다가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라면서 갈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진지한 이런 성향을 못 견디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이분은 가벼운 연애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번 분과 같이 자신의 가치를 알고 삶의 진지한 태도를 가진 사람이 아니면 좀 시시하고 실망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번 분들과 만났을 때 이분이 느끼는 감정은 진짜 나를 잘 이해해주고 어떻게 이렇게 나를 잘 받아주지? 뭔가 이렇게 성숙한 사람이 있지? 라는 느낌을 갖게 되면서 좀 여러분들에게 신기한 감정을 갖는다고 해요. 두 분의 첫 만남을 보면요, 처음에 두 분은요 사귈 생각으로 서로 만나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좀 우연한 사건으로 만나게 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여행을 하다가 혹은 어떤 일을 하다가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시간을 보내게 돼요. 근데
시간을 보내는 동안 너무 편하고 재밌는 거예요. 둘 다 뭔가 이성적으로 꼬시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되게 천진난만하게 대화를 하고 철없이 시간을 보내요. 근데 이 사람과 있으면 뭔가 힘든 세상 속에서 오아시스를 마시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데 뭔가 대화가 되게 잘 통하고 교감도 잘 되고 나를 이해해주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는 거겠죠. 반대로 말하면. 그래서 일단 같이 있으면 너무 즐겁고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요. 첫 만남에서는 아주 긴 시간 대화를 하고 놀고 마시고 이렇게 시간을 좀 오래 보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 괜찮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좀 성격적으로 잘 맞는 부분이 있어서 급속도로 관계가 발전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연애 스토리를 조금 보자면 두 사람은 생각보다 엄청나게 현실적인 연애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애관, 결혼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완벽한 상대가 아니면 처음부터 좀 깊어지지 말자고 서로 생각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성격이 잘 맞기는 해도 조건, 뭐 꼭 돈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뭐 서로 집이 어딘지, 뭐 나이 같은 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좀 딱 맞았으면 좋겠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조건들이 좀 어긋난다면 깊어지지 말자. 가볍게 친구로 지내자라고 시작되는 흐름이 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쪽의 마음이에요. 상대방 쪽은 여러분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 이미 들었기 때문에 우리 서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잖아. 우리 중요한 존재잖아. 서로 약혼이나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지만 여러분들은 좀 더 현실적인 감각으로 상대를 좀 보게 된다. 잰다는 의미는 아니고 좀 지켜보게 될 것 같아요. 잘생긴 사람이 좋기는 한데 상대가 너무 잘생겨서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죠. 뭔가 근데 그 관계가 약혼이나 결혼 같은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점차 안정이 돼요. 결혼을 지금 당장 한다는 의미는 아닌데 그냥 결혼을 한다면 너랑 할래? 약간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오고 가면서 현실적인 얘기들이 오고 가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고 뜬구름 잡듯이 결혼하자 이게 아니라 서로가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연을 맺게 된다라는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런 현실 감각과 상대방의 예술적 기질이 좀 만나서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채워줄 수 있는 걸 채워주는 관계로 발전이 될 것 같다라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그럼 이번 분들 리딩도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여러분들의 운명적인 상대, 정말 좋은 상대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리딩이 마음에 드셨다면 복채는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유타로입니다. 3번 분들 리딩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3번 분들의 운명의 상대는 누구일지, 언제 운명의 상대를 만나게 될지, 우리는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사랑을 키워나가는지 러브 스토리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3번 분들이 어떤 분들이신지 좀 알아볼까요? 여기 세 가지 카드, 여러분들의 기질을 나타내는 카드입니다. 자, 첫 번째 카드 펜타클 기사 카드. 성미는 좀 느긋하고 차분하고 인내심이 강하시네요. 어떤 관계든지 실속파예요. 손해보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절대 호구당하지 않는 스타일이고요. 여러분이 뭔가 속아준다? 모르는 척 해준다? 그럼 그 사람을 정말 아끼고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요, 현실적이고 항상 실용적인 접근을 하는 사람이라 생각해봤을 때 아닌 것 같으면 바로 접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이 많아요. 그래서 그 정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종종 있어요. 내가 정 때문에 사실은 나는 호구 잡히는 사람이 아닌데 종종 호구를 잡혀줍니다. 아닌 거 알면서도 해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약간 그렇게 돼요. 냉정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냉정함은 잘 없어요. 여러분들 좀 두루두루 싸움은 싫어하고 어떤 집단에서 어떤 갈등이 생기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좀 중간 역할을 좀 하시는 분들이시다. 하지만 내가 정말 손해보거나 위기에 처하면 무섭게 돌변할 수 있고요. 세상 무서워지는 분들이 3번 분들이세요. 성격은 좀 긍정적이고 삶에 있어서 안정감을 추구하고요. 펜타클 기사라고 한다면 땅의 기운과 불의 기운 동시에 가진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이지만 충동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정보다는 결과 지향적,
내가 어떻게 했는지 과정도 중요한데요. 결과가 좋지 않는다면 별로 좋지 않아요. 무모하거나 터무니없는 일에 절대 도전하지 않고요. 무모한 거는 딱 질색이에요. 단점은요, 좀 고집이 세실 수 있고요. 내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잘 물러서지 않는다는 생각도 있어요. 역시나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고집을 꺾는다? 그 사람 진짜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도 알아서 내가 고집을 꺾여주는 상대, 내가 진짜 잘해줄 수밖에 없는 상대에게 좀 약하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경험을 중시해서요, 이래저래 시도하거나 배우거나 공부하는 것들은 많을 예정이에요. 무모하게 내가 투자하고 뭔가 도전하고 그런 건 아닌데요. 많이 배우고 공부하는 건 좋아해요. 이건 잃는 게 아니라 내가 쌓는 거니까. 여러분들의 성격은 조용하고 내성적일 것 같지만 실은 마음속에 인싸 기질이 있습니다. 말을 굉장히 잘하고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잘 다룰 수 있을지도 알고 있어요. 성격 자체가 친근하고 믿음을 주는 성격이기 때문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 친구들한테 나 3번이랑 있어 이러면 엄마 친구들도 다 믿는 그런 신뢰감을 가진 친구라고 해야 되나? 그런 사람이고, 여러분들 아까 불의 기운 타고나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충동성을 가지고 있지만 왜 여러분이 이렇게 인생이 오락가락 들쑥날쑥하지 않냐면요. 여러분은 땅의 기운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안정을 추구하거든요. 그래서 인생에 큰 굴곡 없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셨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대로 인생이 재미없거나 지루하게 느껴질 때가 종종 있다. 또 약간 인생의 파도를 타라고 하면요, 여러분 또 그거 싫거든요. 그냥 적당히 재미있는 일이 일어나주고 적당히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사람도 너무 들쑥날쑥 변덕스러운 사람은 싫어요. 만약에 3번 뽑으신 분 중에 저는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었다, 너무 힘들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불의 기운을 너무 강하게 태어나신 분들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좀 땅의 기운을 타고난 친구들이나 사람을 만나시면 좋아요. 나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만한 사람, 혹은 직업도 이동하거나 자꾸 움직이는 직업보다는 한자리에 오래 일하는 직업을 가지시다 보면 이런 충동성, 굴곡 있는 인생이 조금 안정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은 내 말 잘 들어주는 사람 선호해요. 내가 가진 세계, 나만의 성격이 있어요. 여기 세계 카드 보이시죠? 누구나 내 사람이 되기는 쉽지 않아요.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은 고집이 있고 줏대가 있는 카드들이 많이 나와요. 눈이 높은데요. 이성을 볼 때 외모를 꼭 봅니다. 이상형의 조건이에요. 이렇게 약간 뚜렷해요. 신념 같은 게 강해요. 애매모호한 게 없어요. 우유부단함 제로. 내가 좋아하는 거 딱 정해져 있고요. 대체적으로 불호가 없지만 여러분은 호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좋아하는 거는 명확해요. 자, 여러분들께서 운명적인 만남을 가질 시기는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 근데 누굴 만나야 될지 모르겠어.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느낄 때, 나조차도 조금 헤매고 방황하고 있을 때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별 진지한 생각 없이 사람들을 좀 만나고 이성들도 만나고, 근데 그게 나쁘지 않고 재미있어요. 딱히 진지한 관계를 원하는 때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옆에서 지켜봐주는 누군가가 있는데요. 친구예요. 오래 알게 된 사람 혹은 지인일 수 있어요. 친구 아닌 동반자. 여러분의 성미상 아예 생판 모르는 사람과는 잘 이어나가지 않기 때문에 아는 사람, 신원이 확실하고 어느 정도 성격도 잘 알고 있고 나와의 케미도 가진 인물이 주위에 있는데 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게 되면서 내가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되는 시기가 된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3번 분들의 운명 대상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분도 성격이 좀 느긋하고 천진난만한 구석이 있네요. 좀 아이같이 순수한 구석이 있어요. 말을 함부로 허투루 하지 않는 사람이고,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좀 인내랑 끈기가 강합니다. 명예로운 직업을 선택하는 사람이고요. 모두에게 신뢰받고 촉망받는 직업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명예직이 뭐가 있을까요? 대체적으로 사자 들어가는 직업들, 돈은 그렇게 막 사업가처럼 떼돈은 벌지 못하지만 남에게 존경받는 직업들,
이분은요, 성급하거나 충동적인 성향이 아예 없기 때문에 술, 담배도 안 해요. 사람들에게 정신적 지주라고 생각할 만큼 바르고 도덕적인 인물입니다. 키는 조금 작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면의 매력이 엄청나게 강한 사람이고, 책을 많이 읽어서 똑똑하고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는 사람입니다. 돈보다는 명예가 있기 때문에 돈은 여러분들이 좀 벌어오시고, 이분은 좀 명예를 가지시는 분들이 아니실까.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쳐지면 굉장히 좋겠죠. 근데 여러분들의 충동성을 잠재울 만한 땅의 기운을 가진 사람이에요. 땅의 기운, 하늘의 기운 동시에 가진 사람인데 굉장히 뭔가 열정을 불러일으키면서도 안정감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이제 오락가락 할 때 잡아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상대방분의 외모 카드 뽑아봤습니다. 자, 외모적으로는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뛰어나진 않을 것 같아요. 엄청 잘생겼다거나 아이돌처럼 생긴 건 아니에요. 하지만 푸근하고 호감상이고요. 인상이 좋아요. 바람 안 피우게 생겼고 문제 안 일으키게 생겼습니다. 안경을 썼을 수 있고요. 약간 처음에는 범생이 느낌이 날 수도 있습니다. 지적해 보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나이보다는 조금 성숙한 느낌이 듭니다. 자, 여러분과 첫 만남은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관계가 굉장히 안정적이긴 한데요. 연인으로 발전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관계가 고착화된 상태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이 생긴다는 것만으로도 좀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그때는 좀 여러분이나 상대방분이나 좀 바쁘기도 해서 나 쟤한테 마음이 있어 라고 내비치기가 좀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둘 다 인내심이 강하고 좀 끈기가 강한 스타일이라서 누구 하나 좀 지르지를 않아요. 고백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속으로는 되게 조바심도 많이 나고 누가 상대를 채갈까봐 걱정도 많이 하고 하는데 서로 대화를 많이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사실 그게 되진 않아서 여러분들이 삶에서 좀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상대방이 좋은 조언을 해주고 도움을 줬을 때 관계가 발전하게 될 것 같아요. 역시나 계기는 그 상대방분의 조금 온화한 성품이 보여지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신뢰감을 갖게 되면서 관계가 발전이 된다. 서로 고백을 하는 건 아닌데 부드럽게 관계가 이어지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상대방분의 연애 스토리를 보자면 두 사람 관계가 되게 평화로워요. 그냥 자연 속에서 집을 짓고 사는 것처럼 둘 사이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스킨십이 조금 늦을 수는 있어요. 왜냐면 둘 다 되게 조심스럽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은 완전히 서로 둘만 바라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상대방분 좀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상대방분에게 좀 이래저래 고민 상담도 많이 하고 상대방을 많이 찾아서 3번 분들이 좀 성가실 수 있어요. 그런데 3번 분들도 여기 심판카드 나오죠. 만만치 않거든요. 3번 분들도 사람을 좀 끄는 스타일이라서 주위에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두 사람은 연애할 때 주위 이성들도 다 끊는 게 사실 서로가 좋거든요. 그래서 좀 보수적인 연애를 하게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그게 낫고 둘 다 안정적인 걸 좋아해서 보수적인 연애가 사실 좀 맞아요. 그래서 뭔가 쿨한 척하고 다 풀어놓고 방목형 스타일은 둘이랑 맞지 않는다. 서로에게 절대 진실한 모습을 보이고 상대에게 진실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둘 사이가 관계가 돈독해지면서 조금 지지부진했던 초반이 흐르고 나면 둘 사이가 누군가도 끼어들 수 없는 돈독함으로써 이어지게 될 것 같은 흐름이 좀 보여집니다. 자, 3번 분들 리딩도 여기서 마치겠고요. 제 리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로 복채 남겨주세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유타로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운명적인 상대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연애를 하게 되실지, 언제 운명적인 상대를 만나게 되실지, 자, 위에 세 장의 카드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이신지 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자, 좀 카드들이 좀 보이는데 어딜 가나 주인공인 스타일이네요. 존재감이 뛰어나고요. 진짜 열심히 살아요. 여기 완드 7번. 일당백 스타일. 회사 들어가면 이래저래 일 다 해요. 왜냐면 다 할 줄 알거든요. 자잘하게 할 줄 알아요. 근데 좀 단점일 수도 있는 거는 깊이 있지는 않을지도 몰라요. 근데 아는 게 많고요. 사람도 똑같아요. 아는 사람은 많은데 좀 두루두루 잘 알게 되는 거지 뭐 되게 깊하게 안다기보다는 두루두루 잘 알아요. 친구들도 다 친하긴 한데 완전 친한 친구의 느낌은 몇 없어요.
사람들은 4번 분들이 좀 쉽게 사는 것 같고 별 노력 없이 결과를 얻는 것 같은데 4번 분들은 백조예요. 겉으로는 유유자적 이렇게 보이지만 발 밑으로는 발을 굉장히 열심히 휘젓고 있습니다. 보이기를 여유롭게 보이는 느낌이 있지만 굉장히 열심히 살고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사는 분들이 4번 분들이에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살고 공부하고 이런 거 잘 모르죠. 왜냐면 보여지기를 그렇게 좀 급급하게 보여지진 않거든요. 좀 억울할 때도 있어요. 나는 진짜 열심히 하는데 왜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하는 거 모를까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 뭐 예를 들면 시험 점수가 너무 잘 나왔는데 너는 원래 잘 보잖아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난 진짜 열심히 했는데 약간 내 노력에 비해서 내 성과가 좀 잘 나와서 그런지 그런 인정을 잘 못 받는 느낌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좀 잘나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죠. 사람들에게 질투를 유발할 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잘한다는 거니까, 뭘 하나를 해도 손쉽게 한다는 거니까. 누군가는 어떤 거를 되게 어렵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뚝딱뚝딱 해내는 능력 같은 게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자존감 되게 높거든요. 재능이 많아요.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할 줄 아는 것도 많고, 말재능, 언변, 손재주 이런 것도 있고요. 외국어에 특화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능 공부하거나 뭐 할 때도 언어 부분들 굉장히 잘하고 문과적 재능이 있습니다. 성격 자체는 의리 있는 스타일이고요. 내 친구 욕하는 거 진짜 싫어요. 욕해도 내가 하지. 그럴 때 좀 누가 내 친구가 욕먹을 때 선봉에 서서 의리 있게 좀 다 막아주는 스타일이에요. 기는 세지는 않는데 존재감이 강해서 어딜 가나 주목받는 스타일. 외모는 환하고 긍정적인 느낌. 이목구비는 또렷한 편. 순수하고 얕지 않았어요. 순수해요. 어떤 일이든 열정적으로 하는 성격이고 리더십이 있고 머리가 비상합니다. 머리가 비상하다는 건 머리가 좋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잔머리를 잘 써요. 비상하다는 거죠, 말 그대로. 리더십이 있기는 한데 끈기가 약해요. 어떤 걸 하더라도 깊게 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건드리기를 좋아합니다. 열심히는 하는데요. 노하우가 없어서 때로 재능이 있어도 시작하다가 포기하기도 해요. 4번 분들은 이제 주변에 4번 분들보다 삶을 많이 살거나 노하우가 있어서 4번 분들의 재능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빨리 성공할 수 있어요. 주변에 누가 4번 분들을 서포트 해주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많이 달라지는데요. 보통은 그게 부모님인데 부모님의 서포트가 중요한 인물이죠. 빨리 어릴 때부터 재능을 발견해주면요, 영재소리 들어요. 그게 아니면 자기가 살아가면서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좀 속도가 늦을 수 있고요. 진득하기보다는 충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해외나 외국 이런 것도 잘 어울려요. 외국 나가서 살아도 좋을 팔자 타고나셨고, 옷을 잘 입고 스타일리시한 매력이 있고, 요새 트렌드 잘 민감하고 캐치를 잘합니다. 성격 자체는 예민하지 않고요. 두루두루 긍정적인 느낌에 좋은 게 좋은 거다. 누가 나 안 건드리면 나도 다른 사람 잘 안 건드려. 세상에 재밌는 게 많은데 지루한 일 하기 싫어요. 창작이나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찾아서 하는 스타일, 관공서, 공무원 이런 거랑은 잘 안 맞을 수 있고요. 그러나 시키면 또 되게 잘해요. 못하는 건 아니에요. 어딜 가나 일당백이에요. 일머리가 좋아서요. 일은 잘하는데 그냥 내가 잘하는 걸 하면 더 잘할 뿐이에요. 돈은 지금보다는 좀 나중에 말년에 벌리는 스타일이고, 내 재능이 맞는 일을 찾을 때 돈이 벌립니다. 그리고 내 재능과 딱 맞아 떨어지는 일을 할 때 크게 돈이 벌려요. 자잘자잘하게 버는 거 말고 한 방에 인생 역전하는 스타일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운명의 만남을 하게 될 시기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개성, 능력, 특징 같은 것도 다 이해해주는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는 시기가 찾아오는데요. 여러분들은 사람을 잘 못 믿는 때예요. 누군가 나한테 사랑을 베풀어주면 왜? 처음부터 의심이 들어요. 누군가 나한테 호의를 베풀면 좀 못 믿겠을 때예요. 이성에 대한 회의감이 들 때, 사람도 못 믿겠고 이성에 좀 대였을 때 운명의 상대가 찾아오는데요. 이 사람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을 해주거든요. 내가 뭘 해준 것도 아니에요. 뭐 선물 준 것도 아니고 말을 예쁘게 해준 것도 아니고 뭐 해준 게 없는데 그냥 너무 현실적으로 나를 사랑해줘서 좀 이상하기까지 해요. 그냥 좋대요. 무조건 좋대요. 이때 여러분들은 좀 철벽을 치는 사람이고 사람도 좀 못 믿겠는 그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나를 좀 좋아해주면서 관계가 시작된다. 자, 그 사람은 어떤 기질을 타고난 사람이냐면요.
이 사람은 한 가지 일을 오래 해온 사람이에요. 장인정신, 직업 정신이 투철한 사람이고 한 가지 직업을 오래 해오거나 공부를 오래 한 사람이에요. 뭔가에 빠지면 그것만 하는 사람이고요. 끈기가 매우 강합니다. 자기 일이나 커리어를 어느 정도 완성시켜준 상태고 돈도 다 모아놨을 수 있고 집도 있을 수도 있어요. 내 사람만 찾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이분도 되게 비범해요. 그래서 보통 사람으로는요, 성에 잘 안 차요. 내가 매력을 느껴야 직진하는 스타일이고 이분 소유욕이 굉장히 강합니다. 본능적이고요. 솔직해요. 놀라울 정도로 솔직해요. 너 아니면 안 돼. 이게 되게 강해요. 그래서 일도 자기가 꼭 해야 된다고 하는 일은 반드시 하고요. 내가 꼭 만나야 되는 사람 반드시 만나는 스타일이에요. 어려운 연구나 공부 같은 것도 끝까지 해내는 스타일이고요. 4번 분들이 봤을 때는 이런 상대방의 끈기나 한 가지 우물 파는 부분이 멋져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의 외모를 보여주는 카드 2장 뽑아봤는데요. 풀카드, 성격과는 딴판일 정도로 어린아이 같은 동안 외모를 가졌네요. 두부상이에요. 요즘 유행하는 두부상. 부드러운 선을 가지고 있고요. 말랑한 피부, 순수해 보이는 표정, 여유 있는 옷차림과 태가 있고요. 잘 놀 것 같이 생겼어요. 이성들에게 인기 많게 생겼고요. 치명적인 매력이 있는데 눈웃음을 잘 칩니다. 그냥 요새 여자들이 좀 좋아하게 생긴 것 같은 그런 스타일이에요. 두 사람 첫 만남은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두 사람은 첫 만남은 좀 시간을 얼마 갖지 않은 상태에서 급속도로 발전을 하게 돼요. 알게 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관계가 발전이 된다는 거죠. 특히 상대방에 강한 대시가 있어요. 4번 분들을 보자마자 상대방이 운명임을 감지해요. 그래서 완전히 직진하거든요. 연락도 먼저 하고 많이 해요. 4번 분들은 그런 사람이 처음이라 좀 당황스럽기까지 해요. 왜 이 사람이 나한테 물신양면으로 잘해주지 싶거든요. 근데 상대방 분은 엄청 잘해주기 때문에 안 빠져들 수가 없어요. 다 해주려고 그래요. 손에 물도 안 묻히려고 하고 여러분들을 엄청 애지중지 이렇게 다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재능도 알아봐주고 하고 싶은 걸 다 해주게 해요. 그래서 이것저것 경험시켜주는 것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상대방 분의 연애 스토리 카드인데요. 상대가 너무 표현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4번 분들은 표현을 덜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하고 속도가 좀 잘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점점 용기를 내게 돼요. 왜냐면 이 사람이 갑자기 잘해주다가 조금만 소홀해져도 되게 불안하거든요. 나한테 직진하고 나밖에 없다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뭔가 요즘 소홀한 것 같아. 그때 조금만 시들해줘도 폭발적인 사랑을 보여줬던 사람이라 여러분들이 좀 불안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 사람의 진가, 이 사람의 면모를 좀 알게 되고 여러분들도 조금씩 감정을 표현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의 어떤 면을 보고 좋아하는지 내 단점 같은 것들이 생각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단점을 보여줬을 때 상대방이 실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을 종종 하시게 되면서 뭔가 상대가 나를 좋아해서 내가 만난 건데도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내가 오히려 더 생각이 많아지고요. 상대가 나를 있는 그대로 좋아해 준다는 건 아는데 약간 자신감이 떨어져요. 왜냐면 이 사랑이 계속될 거라는 확신이 없으니까 좀 불안해지는 걸 수도 있죠. 하지만 상대는 그런 부분에 흔들리지 않고 단점을 오히려 오픈했을 때 그걸 감안하고 정말 잘 만나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점까지 사랑할 수 있는 관계는 이상적이지만 그래도 상대는 한 번 꽂히면 절대 다른 이상을 보지 않기 때문에 꽤 안정적인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상대방 분이 인기가 많아 보이긴 해도 4번 분들을 불안하게 만들지는 않는다. 그래서 4번 분들과 상대방 분의 관계가 그렇게 해서 돈독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4번 분들의 리딩도 여기서 마치고요. 제 리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복채는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